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분주했습니다. 큰언니가 며칠 전부터 그 주 주말에 중요한 사람을 데려올 거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놓은 터였거든요. 엄마는 새벽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우리를 훨씬 일찍 깨웠고 마치 명절 준비라도 하듯 이것저것 꺼내놓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어요.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작은 언니와 저는 그저 잔심부름 정도만 할 뿐이었어요. 엄마, 뭘 그렇게 많이 해? 막내인 제가 물어보자 엄마가 앞치마끈을 고쳐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맞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잘 대접해야지. 엄마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2시쯤 현관문 앞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큰언니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섰는데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한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의 인사는 또박또박하고 정중했습니다. 큰언니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기 소개할게. 내가 그동안 맨날 이야기했던 민수 씨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렸고 작은 언니와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큰언니의 남자친구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엄마가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도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께는 화장품 세트, 그리고 우리에게도 각자 취향에 맞을 만한 선물들을 준비해왔기에 제가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외쳤어요. 이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감사합니다. 잠시 후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먹던 중 그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그냥 요리하는 걸 즐기는 편이긴 해요.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그는 정말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작은 언니가 이직 준비로 고민이 많다고 하자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직도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현사한테 들어보니까 집중력도 좋고 엄청 성실하다고 하던데 분명히 다 잘 될 거예요. 작은 언니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내내 복잡한 심정이던 차에 그런 따뜻한 격려를 받으니 마음이 놓이는 듯해 보였어요. 제게도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가까워지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다 보니 우리 가족 모두 안심이 되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엄마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인데 그날만큼은 자연스럽게 웃음꽃을 피우고 계셨거든요. 서글서글한 게 아주 마음에 드네. 앞으로 우리 현서 잘 부탁해. 우리 현서가 장녀다 보니 조금 강해 보이는 면이 있긴 하지만 알고 보면 엄청 여린 편이거든.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큰언니가 부끄러워하며 엄마를 말렸지만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그가 일어서며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현관까지 나가 배웅을 하는 우리에게 그는 정중히 인사했고 큰언니와 함께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네. 아빠도 계셨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순간 제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새어나왔는데요. 아빠는 제가 대학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그리웠던 것인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이 찾아왔던 그 특별한 주말 오후가 저물어 갔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큰언니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어요. 엄마, 나왔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엄마가 급히 일어섰고 둘째 언니와 저도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언니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엄마가 언니의 손을 잡으며 다급히 물었는데요. 사실 언니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엄마가 계속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엄마, 좋은 분들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큰언니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줘서 잘 있다 왔어. 큰언니의 말에 엄마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라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먼저 말도 걸어주시면서 우리 가족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정말 괜찮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여동생도 있는데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언니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큰언니가 예비시댁 이야기를 전해주는 동안 가족들은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의 밝은 웃음 속에 묘하게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와 작은언니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큰언니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큰언니, 나 들어가도 돼? 막내야, 들어와. 제가 들어가자 큰언니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역시나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큰언니 방에 들어가서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어요. 큰언니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사실 내가 언니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감 같은 게 잘 맞는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런 편이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언니 오늘 거기서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자 큰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곧 큰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입을 뗐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면 안 될까? 진짜 걱정돼서 그래. 역시 우리 막내 눈치가 엄청 빠르다니까. 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큰언니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더니 큰언니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큰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 예비 시댁에서 정말 힘들었어. 큰언니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다 보니 아무 말도 못하고 큰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았거든. 근데 민수 씨한테 예비 시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민수 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큰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 거기다 우리가 딸만 셋이라고 했더니
그 얘기 듣자마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 그럼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거네? 민수 씨가 집에서 워낙 과묵한 편이라 가족들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한다나 봐. 그날 보니까 전혀 과묵해 보이지 않던데? 암튼 민수 씨가 아무 말도 안 했던 모양이야. 그 말을 들으며 큰언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중에 민수 씨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 예비 시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민수 씨한테 말했더니 발끈하면서 자기가 집에 가서 단단히 일러두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 거기다 민수 씨 말이 자기 부모님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그때까지는 자기가 내 편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래도 처음부터 그렇게 삐그덕대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나도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민수 씨를 믿어보기로 했어. 지금껏 지켜본 민수 씨는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큰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막내야, 이 얘기는 엄마랑 둘째한테는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엄마가 알면 괜히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약속해. 큰언니가 억지로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알겠어. 큰언니, 근데 정말 힘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말해야 해. 고마워, 막내야. 역시 우리 막내가 속이 참 깊다니까. 그날 밤 큰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의 정체를 곧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상견 옛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부터 엄마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더니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리 예약해둔 미용실까지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꽤 비싼 꽃다발까지 들고 들어왔어요. 꽃이 참 예쁘길래 사돈께 드리려고 샀어. 우리 딸 예쁘게 봐달라고 드리는 뇌물이야, 뇌물. 엄마가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는데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상견례 장소는 괜찮은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계속 시계를 봤고 큰언니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15분이 지나도록 예비 사돈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점점 불안해하는 게 보였고 큰언니는 예비 형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언니, 뭐라고 해? 제가 물어보자 큰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 차가 막히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며 물을 마셨는데요. 약속 시간이 20분이 지나갈 무렵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아주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원래 남자 쪽은 조금 늦고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예비 사돈 어르신의 말에 엄마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예. 엄마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듯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예비 사돈 어르신에게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건 사돈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엄마가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말했지만 예비 사돈 어르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어요. 꽃은 먹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사왔을까요? 난 돈 주고 꽃 사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큰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작은 언니의 얼굴이 시뻘개지며
당장이라도 나서려 했지만 제가 얼른 작은 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지만 큰언니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우선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어르신이 뜬금없이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워낙 잘해서 다들 서울대에 갈 거라고 했는데 하필 수능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거길 못 갔지 뭡니까. 그게 다 운이 안 따라서 그런 거지. 제대로 쳤다면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었다니까요. 예비 사돈어르신 입에서 학벌 이야기가 한동안 나왔는데 아마도 예비 형부가 큰언니보다 학벌이 안 좋은 것을 의식한 듯 애써 포장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선시대 이야기까지 나오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원래 뼈대 있는 명문가거든요. 조선시대부터 양반가로 촉보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더니 엄마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천시성은 원래 노비 출신 성씨 아닌가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양반가랑도 결혼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어디 천시성이 우리 같은 명문가랑 결혼을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 아니겠습니까?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는데요. 예비 사돈어르신의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하던지 옆 테이블 손님들도 우리 쪽으로 흘끔흘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런 엄마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 사돈어르신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현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충성을 다할 생각해라. 순간 우리 가족 모두 귀를 의심했는데요. 어떻게 상견례 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무식하고 천박하기 그지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다들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그쪽이 딸만 셋 낳았잖아요. 그럼 유전적으로 봤을 때 현서도 나중에 딸만 낳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 말에 둘째 언니가 확 일어서려 움찔하던 그 순간 내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김민수의 형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 웃음은 마치 실성한 사람의 모습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는데요. 곧 믿어지지 않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개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놈의 양반 타령이야? 조선시대 양반은 채통이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놈의 집구석은 쌍놈의 집구석인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디 어려운 상견례에서 예비사돈한테 이따위로 행동을 해. 예전에 우리 부모님께도 이딴 식으로 했을 때 바로 파업 못한 게 한이다 한이야. 예! 너 실성했니? 김민수의 엄마가 놀라서 외쳤지만 김민수의 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서씨, 제 꼴 안 당하려면 이 결혼 당장 엎어야 해요. 결혼하면 김민수가 방패막이가 되어준다고 하면서 매달렸죠. 그거 다 쇼예요, 쇼. 지금 본 것처럼 이 집 남자들은 부모가 하란 대로 할 뿐 절대 도와주지 않거든요. 김민수 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김민수가 결혼한다고 하길래 결혼 없고 이혼할 생각으로 몇 달 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집구석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집구석이거든요. 김민수 형수는 많이 흥분한 상태로 보였지만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민수 엄마 입에서 쌍욕이 터져나왔거든요. 이런 정신 나간 년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씨부리고 지랄이야. 김민수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엄마, 형수님, 제발 그만 좀. 김민수의 형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큰언니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얼른 나가자.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김민수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지만 엄마가 차갑게 입을 뗐어요. 이 상황을 보고도 오해야? 너 2번 다시 우리 현수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살다 이런 미친 집구석은 진짜 처음 보네. 그렇게 상견례장에서 나오던 도중 뒤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와서 봤더니 김민수 엄마가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급히 제게 말을 했어요. 저기 머리채 잡는 거 전부 촬영해봐. 촬영을 하라니. 이혼 준비한다고 하던데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말에 급히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곧 호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엄마, 촬영 다 됐어. 제가 말하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보니 미련 없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김민수와 헤어졌습니다. 물론 헤어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상견례 다음 날부터 김민수가 찾아와서 몇 번이고 매달렸거든요. 전날은 새벽부터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언니가 출근하는 길을 막아섰다네요. 현서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부모님께 확실하게 말할게. 언니가 그를 피해 다른 길로 가려 했지만 김민수는 계속 따라왔답니다. 현서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언니는 매몰차게 돌아섰다네요. 이틀째에도 집에 다시 찾아왔고 우리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셋째 날에도 집 앞에서 김민수를 발견했는데 비까지 내림에도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곧 언니가 나타나자 김민수가 달려왔습니다. 현서야, 제발. 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언니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씨, 그만해. 나 지금 너무 무섭거든?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현서야. 그날 민수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가족한테 그런 말 하는 걸 그냥 듣고만 있었잖아. 정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언니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김민수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언니, 괜찮아? 어느 날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얼굴 안 봐서 살 것 같아. 사실 김민수 얼굴 볼 때마다 그 사람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심한 두통까지 밀려왔거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니도 점점 밝아지고 우리 가족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우리를 앉혀놓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중요한 사람이랑 식사할 예정이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중요한 사람이라니? 제 물음에 엄마가 망설이다가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그때 상견례 날 우리 도와줬던 그 집 며느리 다들 기억나지? 설마 김민수 형수님 말하는 거야? 큰언니가 놀라서 엄마를 빤히 바라보자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형수 말이야. 그 사람이랑 주말에 밥 먹기로 했어. 아니, 그 사람이랑 어떻게 연락이 된 거야? 그야 내가 수소문해서 알아봤지. 수소문을 하다니. 큰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또다시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돈 주면 사람 찾아주는 곳이 많거든. 은실이랑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런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면서 금방 찾아내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냈고 내 연락처를 건네면서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연락 좀 달라고 전했거든. 뭐? 그러니까 은실이 이모랑 같이 갔단 말이야? 은실이가 절친인데 당연하지. 암튼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이미 몇 번 만났어.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이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덕분에 현서 네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당연히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야. 암튼 토요일 날 함께 밥 먹자고 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행동력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 그분은 뭐라고 했어? 큰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 그치만 내가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꼭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렵게 응하더라고.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혼 절차 진행 중이래. 그때 우리가 촬영해둔 것도 증거로 쓰라고 건네줬거든. 참 고마워하더라고. 거기다 혹시나 증인이 필요하면 나도 부르라고 했고 말이야. 정말? 엄마 진짜 대단하다. 내 딸을 지옥에서 구해줬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엄마 말에 큰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 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도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분 친정 부모님이 가부장적인 분들이다 보니 창피하다며 무조건 참고 살라고 했다는데 이혼을 했다며 연을 끊어버렸다네요. 그 바람에 갑자기 홀연 단신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도 그분 생일이라 엄마가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어서 우리 모두 데리고 갔던 거였어요. 그냥 간단하게 혼자 미역국만 끓여 먹을 생각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생일 축하인 줄 모르겠네요. 엄마가 준비한 케이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미 딸이 셋이나 있는데 하나 더 생긴다고 티나 나겠어요. 셋이나 넷이나 거기서 거기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쿡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기에 민망한 표정을 지었더니 모두가 저를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특이한 인연이긴 하지만 인연은 인연이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언니가 제일 큰언니 하면 되겠네요. 그동안 저도 언니 있는 사람 부러웠는데 정말 잘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든든하네요. 그날 그녀가 눈물을 쏟으며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얼마 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우리는 그녀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이었는데 그 뒤 우리는 편하게 수진이 언니라고 불렀어요. 가끔 주말에 만나서 함께 밥을 먹거나 명절 때는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언니는 점점 밝아졌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의 절망적이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언젠가부터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나도 수진이 덕분에 딸이 하나 더 생겨서 좋은걸. 엄마의 대답에 수진이 언니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2년쯤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절친 은실이 이모가 수진이 언니에게 조카를 소개해줬거든요. 수진아, 우리 조카 한번 만나볼래? 정말 괜찮은 애야. 은실이 이모의 제안에
처음에는 수진이 언니가 기겁을 한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모님, 그때 이미 질릴 대로 질려서 남자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조카도 전처의 사치와 외도 때문에 생고생을 했잖니. 그러다 보니 무조건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으면 하더라고. 내가 우리 형님한테 수진 얘기를 꺼냈더니 반색하시면서 애들 만나게 해주자고 하더라니까. 우리 형님은 시집살이 그런 거랑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도록 해. 그냥 밥이나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무리 봐도 우리 조카랑 수진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그 착한 애가 전처 때문에 2년 넘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 마음도 찢어지다 못해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니까. 은실이 이모의 말에 수진이 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순간 본인이 겪었던 아픔이 스쳐 지나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서서 수진이 언니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수진아, 정 불편하면 그냥 친구로라도 만나보는 게 어떨까? 내가 봐도 참 아까운 사람이라 그래. 직업도 괜찮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 얼마 후 수진이 언니가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것인지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은실이 이모 조카라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진이 언니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거든요. 거기다 그의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요. 전처의 악행으로 힘들어하던 아들이 수진이 언니를 만나서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 언니가 놀랍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전 시부모님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제가 뭐래도 그냥 다 고맙고 예쁘다고만 하세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수진이 언니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언니 친부모님께는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고 혼주석에는 엄마가 대신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식 날 형부의 외사촌 동생이 우리 큰언니를 보고 반해서 소개해달라고 형부를 많이 졸랐던 모양이었어요. 결혼식 이후 형부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외사촌 동생이 현서 처제를 보고 한눈에 반했나 봐요. 소개해달라고 계속 졸라서 난감하네요. 근데 사촌동생이 별리사라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참 좋은 편이거든요.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뗐어요. 내가 보니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한번 만나나 봐봐. 사람 인연 모르는 거 아니겠니? 그 말에 큰언니가 얼떨결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둘은 얼마 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쯤이 지난 어느 날 큰언니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수진이 언니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축하 파티를 했는데요. 수진이 언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며 온 가족이 행복함을 느꼈답니다. 문득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 그때 그 끔찍했던 상견례가 없었다면 우리는 수진이 언니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고 큰언니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의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현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수진이 언니, 그리고 곧 태어날 조카를 생각하면 그저 설레일 뿐이랍니다. 또한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은 아님을, 그 힘듦 뒤에는 분명히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